예, 감사합니다. 염경택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릉 가뭄이라는 특정 사례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도시의 물 부족을 넘어서 기후, 산림, 그리고 도시 인프라, 그리고 행정 거버넌스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그런 복합 전환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목적 역시 지난 가뭄 재난에서 겪은 그런 소중한 그런 학습과 교훈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뭄 문제에 대해서 그 대비책을 미리 찾는 그런 계기를 찾는 그런 기회를 찾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 위해서 빠져서는 안 될 각 기관의 핵심 책임자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강원지방기상청의 김경화 과장님, 그리고 동부지방산림청의 김정황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번에 고생이 많으셨던 강릉시 상하수도 사업소의 김철기 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스마트인프라공학부의 박상덕 교수님이 소중한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의 우리 이종구 국장님도 참석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도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박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도 고생하신 한국농어촌공사의 강릉지사 이항섭 지사장님도 참석하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오늘 발제를 해주신 세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할당된 시간은 2시간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1시간 조금 넘게 저희들이 종합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오늘 7분이 수전공사에서 원래 한 분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6분인데 핵심 관계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이 좀 많이 좀 부족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저희들 종합 토론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서 진행할까 싶은데 전반부에는 이제 여기 나오신 토론자분들과 또 발제자분들 서로 상호간에 질의와 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포함을 해서 약 한 10분 정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각각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어떤 제안을 한 약 한 2, 3분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종합 토론을 좀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전반부는 저희들 가나다 순에 의해서 우리 김경화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김경화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가뭄에 대해서 좀 한번 요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약을 좀 해보았습니다. 일반 국민은 느끼기에 가뭄이 다 똑같이 느낄 수 있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상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기상가뭄인데요. 비가 과거 동일 기간보다 적게 내릴 때 기상가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토양 수분 부족 등으로 인해서 농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려가 될 상황이 되었을 때 농업 가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댐 저수율 부족 등으로 인해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때 생활공업용수 가뭄이라고 합니다. 기상가뭄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청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업가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리고 생활공업용수 가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관계 부처 합동으로 TF 회의를 거치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5년 강릉 가뭄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가뭄이 모두 해당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기상, 농업, 생활, 공업용수 가뭄 심화로 강릉시에 가뭄 재난 사태가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도 저희가 이제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일 TF 회의를 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에서 주제 발표해 주신 정지훈 교수님과 신숙숙 교수님께서 발제 내용에서 이제 기상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상학적 가뭄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상학적 가뭄은 정지훈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겨울이나 봄철 갈수기에 주로 나타나지만 작년 강릉 가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동안에 영동 지역에서만 극한 가뭄 사태가 발생했던 좀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기상학적 가뭄에서 강릉시는 4월 19일부터 약한 가뭄이 시작이 되어서 8월 24일에 심한 가뭄이 되었고요. 이제 9월 20일 정도에 보통 가뭄으로 해서 점차 해소되면서 약 177일간이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정지훈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 내용 중에 마지막에 이제 언급해 주셨던 폭염형 돌발 가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폭염 가뭄 피해 대비를 위해서 시간 확보를 위한 장기 예측과 돌발 가뭄 예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기상청에서는 현재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을 기반으로 기상 가뭄을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상 가뭄 정보를 생산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외부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서 올해 2026년 6월부터는 통합 기상 가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돌발 가뭄의 발생 유무를 나타내는 돌발 가뭄 감시 정보와 최근 3개월, 6개월 누적 강수량을 기반으로 한 기상 가뭄 감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를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가뭄 상황에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매월 가뭄 애경보를 발표하는 등 가뭄 대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이렇게 많지가 않지만 지금 이제 혹시 토론자들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혹시 질의 아니면 이제 답변 형태로 하시면 이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끝나고선 이제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사실 잊혀지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일단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정 교수님 별다른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으신가 싶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상청에서 이런 중요한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농어촌공사에서의 오봉댐 저수지 운영에서 과연 어떤 지표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을런지, 만약에 가뭄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수지 운영의 어떤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농업용 이 오봉저수지는 이제 계속 대두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저도 말씀을 하겠지만 이 기상청 자료가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소라 그러죠. 이제 보통 그 대관령 축구소나 아니면 저희 저쪽 위쪽에 있는 그런 축구소를 하는데 이 오봉저수지의 그 유역 면적이 한 11,100헥타입니다. 11,100헥타를 하면은 그 반경이 엄청나게 넓은 거라서 이쪽이 또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그쪽 지형이 기후하고 또 이 밑에 저수지가 있는 쪽에 기후하고 이 강릉 시내에 있는 기후하고 완전히 이게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아니 작년에 이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경험했지만 삼표하고 동해는 비가 오고 강릉은 비가 안 오고 뭐 이런 게 보니까 그래서 아마 기상청에서도 작년에 저희 그 오봉저수지 그 내부에 그 기상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하나 갖다 놔가지고 저희가 그걸 또 활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뭐 지금 이제 일본에 가보니까 이제는 또 이제 가뭄이 다 해결됐으니까 그 장비를 다 철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그런 장비가 하나 있으면은 저희가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님 그럼 이제 오봉저수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룰커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오봉저수지 같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 룰커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상 예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강우량이 어느 시점에 내려서 어느 정도 유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저수지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수지 운영 수위를 조절하는 하나의 지표로서의 어떤 기상 예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아마 그런 정보를 한번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2021년부터 오봉저수지는 전국에 최초로 그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라고 그 이제 그 운영 관리 시스템을 지금 이제 작년까지 이용이 완료돼서 이제 운영을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기상청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상청 자료가 나는데 근데 이 기상청 자료가 뭐 이제 여기 뭐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좀 너무 러프하게 예보가 되다 보니까 이 정확한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답습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예경보 시스템에도 AI 기술이 좀 조금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기상청 자료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해서 과연 몇 시간 후에 얼마 정도의 해공수가 이제 날 것이다 그런 거를 이제 올해부터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니까 아마 한번 올해 운영해 보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러면은 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뭐 정지현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시면서도 기후 예측 모델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뭐 유라시아 횡단 인전 뭐 폭염 뭐 이런 가뭄에 대한 이런 모델링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뭐 아주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급격하게 아마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일단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인 측면과 또 지금 이런 그 소유역 단위에서의 좀 더 좀 정교한 어떤 기후 예보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델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따 또 혹시 뭐 또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두 번째로 동부지방산림청의 김정환 과장님께서 시간 내주셔서 오셨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장 김정환입니다. 제 직함에 보면은 산림재난안전과인데요. 하는 일이 산불하고 산사태하고 산림병해충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림 분야의 3대 재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인데요. 이제 상당히 세 개를 같이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고요. 산불 기간이 공식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월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기간이고 5월 15일이 끝나면은 바로 산사태 대책본부로 전환이 돼서 10월 15일까지 산사태를 막습니다. 산사태가 끝나면 바로 10월 15일부터 또 가을철 산불 대책본부를 꾸려서 12월 15일까지 합니다. 근데 올해는 가뭄 때문에 겨울에 또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1월달까지 계속 대책본부를 운영하다 보니 직원들이 지금 뭐 녹초가 된 상태인데요. 오늘 가뭄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니 저희는 사실 이 기상과 아주 같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면 기상예보 보고 일주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가뭄 자체가 또 다른 재난을 만들고 있거든요. 가뭄이 바로 산불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많고요.
가뭄이 지속되니까 공기 중 습도도 감소되고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건조경보가 되고 산불 위험 경보가 올라가고 근무 체제를 강화하고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과잉하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산불이 나도 예전보다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더 많은 헬기를 투입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강원도는 특히 동해안은 워낙 우리가 양간지풍이라든지 대형 산불을 많이 경험을 해봐서 대응 태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주민들께서 상당히 협조가 잘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소각하지 마라 이러면 안 합니다. 이쪽 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이 지속되면 이게 이제 산불 진화 용수가 부족해집니다. 올해 이제 가뭄으로 생활 용수가 부족해진 게 가장 이제 힘든 상황인데 그 바로 전 단계가 불이 나서 끄려고 하면은 이제 저수지 용량이 적은 경우에 헬기로 물을 뜨려고 하면 지역에서 물 못 퍼가게 하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저수지 이 물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도 다목적 사방댐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사방댐이라고 하는 목적은 산간 계류에도 아까 자료 발표도 해주셨지만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사방댐은 물을 원래 저장하는 기능은 안 하고 토사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물은 흘러보내고 환경적으로 물 흘려보내고 토사를 저장해서 이제 밑에 있는 주택을 보호하는데 앞으로 물도 좀 저장할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그 다목적보다 소규모보다 좀 더 큰 댐을 만들어서 불이 났을 때 진화 용수로 쓰고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정책을 탄력적으로 전환을 해가고 있습니다. 산림관리 측면에서 저수지나 수자원 위쪽에 대해서는 거의 계곡 쪽으로는 수온함량 보안림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산림사업이라든가 개발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 최대한 그 볼채는 지향하면서 이제 숲 가꾸기 정도 하는 정도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인 재산인 경우는 그런 데에도 저희가 이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가뭄이 너무 민감한 저희 업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산불 대응하고 또 직결되고 해서 저희도 좀 여러 가지 기관 협조를 좀 받아야 되는 실정이고 뭐 여기 오늘 발제나 이렇게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유관기관이라고 하면은 저희 공동대응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재난에 나면은 119 공동대응 요새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소방에서 집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119 공동대응이하고 우리한테 메시지가 날아오면 바로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헬기가 같이 뛰어가지고 신속하게 재난을 대응하는 이제 거기 기관들이 소방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그다음에 산림청 이렇게 일단은 지역에서 같이 움직여서 재난을 대응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잘 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특히 산불 예방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발제자들의 분들께서 주신 거에 대한 의견은 이 자료에 수록을 해놨는데요. 강릉 지역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니까 사실 이 한 저수지에 대한 그 너무 뭐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같은 공동 의견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뭐 거의 뭐 1년이 하나의 그 재난본부를 꾸려서 이제 관리하시는 그런 수준인지는 저는 정말 이번에 또 처음 알았는데 그럼 혹시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떤 그 사방댐보다 조금 더 큰 규모가 될지도 모를 그 비상시에 산불 진화를 위한 하나의 그 조류지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혹시 뭐 아까 이제 김거동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어떤 뭐 작은 규모의 뭐 이런 그 불댐이라도 이렇게 건설할 때 뭐 그런 수단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뭐 농어촌공사라든가 뭐 관련 기관하고 어떤 그런 협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뭐 좀 네.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예, 그
저희의 공식적인 명칭은 다목적 사방댐이라고 명명을 해서 한 2만 톤에서 한 10만 톤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댐을 만듭니다. 보통 뭐 일반 사방댐은 그보다 훨씬 낮은 뭐 저기 토사 저장하는 거니까 뭐 몇백 정도가 되겠는데요. 2년 전에 산성우리 강릉 지역의 산성우리 쪽에 가면은 다목적 사방댐을 하나 시설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댐은 이제 농어촌 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대상은 아닌 게 우리가 사방 댐과 같이 이제 산지 계류를 보존하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댐의 일환의 규모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헬기가 이렇게 물을 뜰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대상지 선정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항공본부의 기장, 헬기 기장들이 직접 와가지고 헬기가 이렇게 하바링을 하면서 물을 뜰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주변에 남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나 그런 이제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 저희 소관 업무라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현재 저희 동부청은 10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동지방 6개 시군과 영서지방의 영월, 평창, 정선, 태백까지 관리하는데요. 지금 강릉에 하나 만들고 삼척 쪽에 작년에 하나 착공을 해서 지금 올해까지 하나를 완성할 계획이고 앞으로 점점 더 늘려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그 다목적 사방댐도 앞으로 저기 그 농어촌공사에서 새로운 수온을 다변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한번 협의해볼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실 이번 강릉 가뭄 재난에 있어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저기 강릉시 상하수도 사업소의 김철기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뭐 하실 말씀이 많을 듯한데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릴 테니 좀 충분히 말씀 좀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릉시 상하수 사업소장 김철기입니다. 아까 우리 신숙수 발표자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 또 여기 동부산림청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참 공무원들의 애환이 좀 서려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기후가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를 비롯한 이런 재난재해에 직감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 어깨가 무겁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저희랑 같이 함께했던 우리 시민들하고 또 수자원공사 옆에 계시지만 특히 이제 한국농어촌공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시민들이 함께 좀 동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잘 이겨내고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발표하신 내용들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 제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시장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정수장을 좀 운영을 좀 잘 해보자 이런 것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 1월 6일자 강원일보에 보면 지금 계절이 2계절만 공존한다고 합니다. 2090년이 되면. 그리고 저희 지역이 지금 열대화 현상이 한 77.3일 이렇게 지속이 된다라는 제가 보도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 변화 또 저희 지역에 발생되는 개발, 수요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정수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좀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수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제 정수장이 87%를 이제 강릉시에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10만 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만 톤을 더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15만 톤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영곡은
지금 완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급속하는 이제 시설 개선 사업도 함께 하면서 장래적으로 30년까지는 저희가 3만 톤을 더, 그러니까 3만 톤까지 이제 증설을 하고 향후에는 2만 톤을 더 해서 5만 톤까지 저희들이 증설을 하겠다. 그러면 총 20만 톤에 대한 정수 운영 관리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를 이제 저희가 다변화를 해야 되는 게 농어촌공사의 이제 부담도 저희가 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지금 남대천 제2취수장에서 취수를 저희가 해보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님께서 얘기했었던 홈플러스나 롯데 시네마에서 건물 지하에서는 지하 유출수, 그 다음에 저희가 남대천 제2취수장 쪽에서 만든 안방관정,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천 저수지를 이제 같이 함께 활용을 못했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을 해보니 한 4만 7천 톤에서 많게는 한 5만 7천까지도 충분히 이런 극한 가뭄에도 대응이 되겠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7만 톤 계약을 준수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하수 기반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미 영곡천 지하 저류댐은 저희들이 사용 능력을 5만 톤까지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치수원을 확보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작년 12월 15일 날 착공을 본공사를 착공을 했고요. 금년에는 남대천 지하 저류댐을 현재 그 수공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장과 제2치수장과 남대천 지하 저류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한 5만 5천 톤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강릉 제진간에서 지금 발생되는 지하 유출수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게 약 15,000톤, 15,000톤 해서 3만 톤이라는 또 지하 유출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저희 홍제 정수장으로 취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계약 물량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노후 상수 관망 정비 사업도 올해 초에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아까 신숙수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24%로 얘기하셨는데 누수율이 정확하게 23.4%고요. 저희들이 그 교동하고 내곡이 끝났습니다. 블록화 사업이 끝나고 현대화 사업이 끝나면 한 17%대까지는 진입하지 않겠나.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하는 두산 중블록이라고 노후 상수 관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15%대 이하까지, 근데 시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그렇지 노후 가수 관망 정비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해서 10%대 이하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수 처리장에 나오는 하수를 그냥 방류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올해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국비 사업 신청을 지금 한 6만 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업용수도 활용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농민들이 좀 이해도가 저희하고 관계가 좀 높아지면 농업용수도 활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하천용수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거다. 들어가는 비용은 300억 이상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차분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전력은 국가가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강원 영동권역에 해수 담수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물량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한 10만 톤 이상을 좀 만들어서 영동권에 통합광역망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원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댐하고 이제 저수지에 대한 이게 숙제인데요. 난제죠. 아까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제언해 주신 두 곳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역이 좀 불리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거는 법적 규제 사항들이 많죠.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신중하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제가 앞전에서 이렇게 대안으로 또 여러 가지 대체 수원을 확보하고 또 현대적인 어떤 정수장을 저희가 갖고 있게 되면 충분하게 저희가 뭐 연도는 모르겠지만 향후 뭐 얼마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댐이나 저수지를 재현하는 거는 앞으로 좀 더 신중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주민 의견을 저희가 좀 들어보면 굉장히 좀 우호론적이진 않다라는 좀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체 도로들은 무조건 두 곳 다 합포가 돼야 되고 거기에 환경문화재나 재환경 영향평가 같은 거, 또 거기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또 하천 뭐 국장님 와 계시지만은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또 반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몰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사항들 이런 공통 과제가 많고 기간도 오래 소요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녹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특히 왕산 그 제안하신 거는 우리 안반대기에서 발생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 농산물이 그 만일에 제때 이렇게 출하를 못하면 2차 피해 보상이 또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저희가 고민스럽고 또 사기වක් 같은 경우는 뭐 법에는 없지만 댐을 하류나 이렇게 확장, 증고, 이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이주 대책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되고 또 거기에는 종합적인 이제 공사비 그 이후에 또 유지 보수비까지도 저희들은 좀 고려돼야 될 사항이고 고민스럽다. 그래서 지금 앞전에 얘기했던 저희가 준비했던 이런 사항들을 좀 믿으시고 2030년까지는 준비되는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올해 작년과 같은 그런 극한 가뭄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겪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너무 그 중앙부처의 점검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뷰도 너무 많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소를 시켜야 될 시간들을 많이 뺏겼다라는 부분을 하나 하고 사실 이제 오봉저수지는 86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해서 원수대를 지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오봉저수지에 쓰는 농민도 저희 시민이고 또 저희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도 저희 다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서로 사분오해하지 않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이번에 그런 것도 저희는 좀 겪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돌아가시면 준비가 잘 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저류댐 중에 이제 사천을 얘기하셨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4차 지하수 기본관리 계획에 담으려고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낙풍천도 저희가 기본 계획에 담고 옥계 정수장이 폐쇄된 것도 지금 이런 사항들이 좀 정리가 되면 저희들 지자체 예산과 맞물린다 그러면 충분히 대응을 하고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말해서 좀 죄송한데 더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해주셨지만 어찌 보면 아까 우리 정전 교수님이라든가 주변 분들이 걱정하는 기후 변화에 의한 이쪽 강릉 지역에서 예측되는 어떤 그런 불규칙성과 폭염과 가뭄에 의한 폭우, 뭐 이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가뭄이 진행되다가 10월달에 많은 비가 와서 해결이 되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또 상당히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아마 그 플랜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아마 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뭐 단계적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NRW를 줄인다든지 하수에 대한 재용이라든지 지하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 해수 담소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상 그 운영 관리비라는 부분이 또 굉장히 또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노력들은 아마 굉장히 좀 그 높이 평가를 해야 될 듯하고 또 특히 또 스마트 오더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블록화한다든지 압력을 줄여서 원수의 그 수량 자체를 줄이는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좀 계속 좀 해나가야 될 듯하고 뭐 그런 대체 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은 이따가 좀 더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또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 우리 사실 뭐 이쪽 강원도에서의 가장 참 그 훌륭한 어르신인데 우리 그 국립 강릉 원주대학교의 스마트 인프라 공학부의 박상덕 교수님께서 아마 전체적인 그 내용을 아마 좀 보시고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릴 말씀을 많은데 예, 가능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제와 관련된 거는 제가 먼저 다른 의견을 좀 드리고 예, 발제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강릉 가뭄은 영동 지역이 얼마나 가뭄에 취약한가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것이 운 나쁘게도 아까 정 교수님께서 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강릉에 그게 닥쳤고 그게 운이 정말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물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일반 생활인으로서 제가 느낄 때 강릉 물 충분하고 또 물 전공하는 사람으로 볼 때 수자원 문제가 그렇게 있나? 예, 그렇게 알고 지내던 강릉에 이번 가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뭄 재난 지역이 된 이거를 볼 때 영동 지역이 얼마나 가뭄에 취약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내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강릉이 아니고 여기 삼척이나 또는 속초나 이런 곳에 집중이 되었다면 인구가 강릉보다는 적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인구는 적겠지만 그 심각성이 얼마나 됐을까?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강릉 가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취약해졌는가? 강릉의 문제가 그거를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간입니다. 가뭄의 기간이 아까 정 교수님 발표하신 거에서도 보면 2배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기간이 증가가 됐다. 그거를 예측을 못했다는 게 우리의 가장 취약한 점이고요. 그걸 예측하기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제트기류 또는 대기대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그 기류, 대순환에 관련된 문제고 그것의 지역적인 기후 요건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기간을 좀 더 심각한 측면에서 경고를 받을 수 있었다면 그 이전서부터 진행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랬다면 강원도나 강릉시가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 몇 년 후면 요번 가뭄 같은 게 오더라도 끄떡없다. 예, 저도 그거를 믿거든요.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릉에서는요. 왜냐하면 강릉은 대비를 할 거니까요. 근데 삼척이나 동해나 아니면 고성 이런 지역, 속초나 이런 지역에서 대비를 할까? 예, 강릉만큼 심각하게 대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게 발생되면 또 틀림없이 문제가 될 거다. 기간의 장기화, 가뭄 기간의 장기화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게 기간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그릇이 사전에 있었다면, 확보돼 있었다면, 지하댐이 만들어져 있었다면, 또는 다른 측면의 그런 보완점들이 있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은 뭐 큰 문제가 아니었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영서 지역에 아까 저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영서 지역에 이런 정도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건 그냥 큰 문제가 아니었을 거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의 핵심이 물그릇이 거기는 확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동 지역이 수 자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물그릇이 부족해서 문제였다. 그런데 그 물그릇이 과연 진짜 부족하냐? 사실 부족한 점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번 가뭄이 영서 지역, 영동 지역의 그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거의 한 180km 가까이 되는 그 공간의 일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영동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그거를 잘 활용을 했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영동 지역에 좀 더 일찍 유역을 통합하는 물관리 체계를 갖추었어야 한다. 그거를 안 한 것이 또 하나의 가뭄 취약성을 드러낸 건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이게 정 교수님이 발표한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건데요. 이 지구적 규모의 이제 기온이 상승하니까 높아져 있으니까 지구적 규모의 그 대기 대순환 구조가 과거하고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정체의 그 뜨거운 그 공기 덩어리가 정체돼 있고 그 정체된 그것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던 것과 다른 패턴의 기상현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백두대간이 없었다든가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건데 백두대간이 있어서 저 영서 지역의 다른 지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이 여기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적인 그 기후랄까요? 기상 예측에 관련된 부분의 실패다. 근데 이거는 현재 기술 수준과 연관이 돼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정 교수님께 이제 저는 특별히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발표하신 것 중에 티벳 기단이 있고 북태평양 기단이 절묘하게 한반도에 겹치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겹친다는 것의 의미가 이 성층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됐다는 뜻인지 하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그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해서 티벳 그 중국 내륙의 고온 건조한 그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지금 올해와 같은 그런 겹치는 상황이 계속 될 것인가, 그리고 정체될 것인가, 이제 그걸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발표하신 것 중에 급성 가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가끔 또 돌발 가뭄, 그리고 영어로 또 이렇게 보니까 플래시 드라우트 이렇게 쓰셔서 그럼 급성을 플래시로 생각을 하신 건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약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급성 가뭄이라고 한 거를 사용하신 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일반 그게 그 언론에서 사용을 했던 아니면 일반 그 누군가가 사용을 해서 그렇게
채택을 하셨던 급성이라는 거가 가뭄에는 적합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급성은 그 성격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고 있어서 성질의 급격한 변화 이런 거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 말이 가뭄에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돌발 가뭄은 뭐가 연상이 되냐면 돌발 홍수가 연상이 됩니다. 여기서 돌발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순간적으로 닥쳐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액션이 들어가는 개념이라 가뭄에는 이게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해보셨는데 가뭄 예측 그래서 이제 하셨을 때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그 정확도는 계속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측 모델에 로스비 웨이브라고 하는 다이나믹 에너지론 관련된 그 현상이 내포돼서 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건지 하는 게 제가 여쭙고 싶은 거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예, 요즘 뭐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일단 예, 뭐 짧게 하겠습니다. 핵심만 좀 듣게. 예, 첫 번째 그건요, 그 연구 대상입니다. 사실 사실 이제 하층에서는 부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북쪽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융합될 때도 있고 따로 놀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아노말리 개념으로는 섞여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고요. 근데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생각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예측 모델에는 그 예측 모델을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그 모델은 기상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그걸 다시 제가 재조정한 거기 때문에 뭐 로스베이브나 다 들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언서튼티가 커서 이제 그런 현상이 된 것이고요. 돌발 가뭄이랑 급성 가뭄 용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급성 가뭄이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기상학적으로는 급성이란 말이 어떤 돌발이란 말은 밑도 끝도 없이 생기는 거고요. 기상학적으로 급성 가뭄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근데 굉장히 빨리 생긴다. 그래서 급성 가뭄이라는 용어를 쓴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생기는 돌발 가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디벨롭하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서 제가 급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기상청과 그 정부 부처 간에 이런 조정이 있어가지고요. 돌발 가뭄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제 의견은 무시되고요. 그렇다면 기상청 쪽에서 왜냐하면 돌발 가뭄의 돌발은 돌발 홍수하고 이게 상호 이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도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우리 박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상 예측이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경호 과장님을 그거 인정하시나요? 그런 취지가 아니실 것 같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게 현재 우리의 예측 기술, 자연에 대한 이해의 한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예측에 예를 들면 기간에 대한 거 또는 이런 그 정체에 관한 거 또 이런 게 만약에 사전서부터 충분히 경고가 이루어졌다면 강릉시도 그냥 안 있었을 거다. 예, 맞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 한 2개의 정보 시스템을 또 제공을 한다고 하시니까 또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아마 그런 정확도를 높여 나가는 그런 체계가 아마 갖추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올해 기상청이 장마 조기 종료 선언하고 욕을 엄청 먹었었거든요. 일반인들한테 무슨 헛소리냐 막 그러고 욕을 먹었는데 사실 잘 맞았어요. 남부지방은. 그리고 엄청 덥다 그랬습니다. 역대 최고로 확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올 여름 예보는 퍼펙트하게 나간 거거든요. 이 기후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장마 조기 종료되고 올 여름 덥다 그러면 그냥 가뭄입니다. 완전히 덥고 가뭄인데 그때 우리가 준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기후 예측은 이렇게 퍼펙트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물론 디테일하게 강릉에 비가 적게 온다는 못 맞았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못 맞추는데 지금 모든 백그라운드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연의 일치로 그리고 나서도 비가 막 폭우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이런 거를 대비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죠. 근데 올여름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으로 예측했을 때 다시 우리가 이거를 가뭄 올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 판단은 기상청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사용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충분히 답을 주신 것 같아서 추가 부연 설명 안 드리고요. 네네, 그러시죠. 지금 기상청에서는 수문기상 정보 시스템을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날씨 바뀌는 거라든가 일주일 단위, 월 단위 해서 정보들은 계속 나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시군별로도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또 우리 강릉시도 물론 고생을 대단히 많이 하셨지만 전체적인 그 가뭄 재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던 강원특별자치도의 그 이정구 국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저희들 한번 박수를 한번 쳐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보답을 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고맙습니다. 사실 사실 이제 강릉 시민들께서 지난해 이제 진짜 며칠 새에 이게 올해 일에서 지난해 일이 되니까 이게 과거 일처럼 느껴지는데 불과 얼마 전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셨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모든 언론이나 많은 시선들이 이제 강릉시청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라는 질책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시 혼자만의 책임질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도민들의 이 생활을 책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책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 저희도 이제 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있었던 일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이제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좀 본질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진실을 찾는데 조금 더 전문가의 지식이 좀 동원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는 이제 어떤 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가 작년에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이 과연 영동권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가뭄인가? 두 번째로 오봉 저수지 수계 일부 지역에 가뭄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괜찮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더 넓은 면적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더라면 우리는 대처가 가능했던가 했을까? 작년에 했던 것처럼 인접한 하천에서 물차로 물 퍼다가 원수 퍼 날르면서 생활용수 공급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 만약에 작년에 그 가뭄이 한 달만 더 계속됐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까 박상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이 속초에 발생하면 속초는 문제 없는가? 양양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문제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제 표현 중에 돌발 가뭄이라는 표현도 있고 국소적인 가뭄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오봉 저수지는 한 1,500만 톤 되나요? 저수용량? 네. 1,400만 톤짜리 댐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하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거는 댐도 아니에요. 저수지지. 소양강댐 29억 톤이거든요. 화천댐 10억 톤짜리. 그러니까 1,400만 톤짜리 저수지에 강릉 시민들은 이제 모든 물 먹는 걸 거기에 매달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1,400만 톤짜리 저수지가 말랐다. 이렇게 굉장히 좁은 지역에 가뭄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년에 가뭄을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합니다. 이게 과연 광범위한 지역에 우리가 손도 댈 수 없는 수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국소적인 면적에서 발생한 가뭄이었는데 그런 국소적인 가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이게 두 번째 팩트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인접 하천에 물 막아서 그 물 물차로 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여기에 우리의 현실이 있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뭐 수자원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영동 지역은 다 독립수계입니다. 독립수계. 그러니까 북한강 수계 한강 하구로 흘러나가기 위해 거쳐가는 하천이 뭐 저거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한 150개에서 200개의 하천을 거쳐서 한강 하구로 나가는데 영동 지역은 그냥 비가 오면 하천 하나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에 강릉의 가뭄과 같은 면적의 같은 수준의 가뭄이 영서 지역 어디든 발생했더라면 물 부족 문제에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강원 영동 지역의 독립수계로 구성된 이 지형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과연 이게 우리가 안심하고 가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우리가 그걸 극복하지 않고 과연 가뭄에 대한 대책이 될까?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김철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의 공급은 여기는 다 영동권은 지방상수도 권역이거든요. 지자체가 알아서 상하수도를 공급해야 됩니다. 국가는 책무가 전혀 없고요. 영서 지역은 다목적 댐으로 광역상수 체계로 운영이 되면서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또 많이 합니다. 수도권은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대개 물 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물 확보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은 지방상수도로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드릴 말씀은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았는데 1차적으로 영동권의 가뭄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이 독립수계라는 지형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강릉의 물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오봉저수지 문제는 좀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오봉저수지가 1,500만 톤짜리 조그만 저수지거든요. 강릉시는 이거 아니면은 물 확보 못합니다. 홍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오봉저수지의 관리 체계는 농업용 저수지 관리 체계거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저수지의 생활용수의 80%를 다 의존하고 있는데 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일, 지난해 일을 계기로 해서 오봉저수지에 대해서 강릉 시민의 생활용수를 공급을 책임지고 홍수도 여기서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 댐에 준하는 수준의 여러 가지 관리 체계도 확보하고 올해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다목적 댐은 원래부터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상류에 비가 얼마 오면 몇 시 몇 분부터 수문을 열어야 되는지 분석이 다 되고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었죠. 근데 오봉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니까 그런 농업용 저수지처럼 관리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봉저수지에서 홍수 조절 안 해주면 강릉시는 물바다 되는 거고요. 물 관리 안 해주면 용수 공급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봉저수지를 지금처럼 농업용 저수지로 취급하지 말고
다목적 댐에 준하는 수준의 필요하면 인력, 재원, 조직, 뭐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체계를 지원을 해서 이번 기회에 농업용 저수지도 좀 농업용 저수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기능은 다목적 댐에 준하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물 이용 중에 농업 용수로 이용하는 게 63%고 생활 용수는 30%밖에 안 됩니다. 생활 용수는 농업 용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떨어지는 빗물의 63%는 물론 여기 이용되는 양 중에 63%는 농업 용수입니다.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활 용수 예를 들어 이 물병에다 물 하나 받으려면 수저 꼭지를 열어서 리터 단위로 우리가 계산해서 돈을 내거든요. 이런 형태로 쓰는 물이 30%고요. 63%는 오픈 계거에 그냥 물이 쭉 흘러가면 우리 밭에 물 대고 남은 건 그냥 흘러가고 이런 형태로 쓰는 물이 63%입니다. 이제 거기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63%는 그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필요한 사람만큼 갖다 쓰고 못 쓰는 건 이제 나가고 30%는 계량기 달아가지고 톤당 얼마씩 요금을 매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스마트 관수로 체계 농업용수에 대한 이거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영동 지역에는 좀 그 도입을 해서 농업용수를 가장 최적화된 수준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좀 도입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지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을 걸로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던데 이제 폭염이 급격한 발산량을 증가를 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그 내용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것도 되게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폭염은 그냥 이제 폭염 재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결국 폭염이 그 자연 물순환의 어떤 작동이 평상시와 다른 작동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자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수자원 분야에서 수문 분석할 때 증발산량 평균적으로 경험적으로 한 40에서 뭐 한 55% 정도 증발산량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게 폭염 때문에 달라진다고 하면 그 시기에는 진짜 물수지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겠다 이게 추측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정량적으로 폭염이 얼마나 지속됐을 때 증발산량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좀 앞으로 좀 연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너무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부터 이제 저희도 고민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 가뭄에 대한 좀 고민을 좀 근본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볼 수 있게 정부가 관심 가져줄 때 우리가 좀 정부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대책을 좀 내놓으면 이럴 때는 좀 도와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 동안에 앞으로도 좀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서 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인프라 방제 연구소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포럼을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될 수 있으면 꼭 동참하려고 하거든요. 어쩌면 이 오늘의 주제가 그동안 교실과 연구실에서 이렇게 진전되어 오던 지식들이 시민사회의 문제에 나선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우리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제 인프라 방제 연구소에서 앞장서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그 시간 좀 더 드리고 싶고 뭐 저희들도 질문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도와 시와의 어떤 그런 책임의 경계선이 어떤지 또 전체적인 그 강릉시의 홍수와 가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 등을 다루어져야만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조금 이따 시간이 좀 나오면 다시 한번 여쭙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지금 그 플로어에서도 좀 의견을 좀 듣고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많이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 아마 좀 여러 가지 대단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의 이항섭 그 지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농업공사 강릉지사장 이형섭입니다. 먼저 그 발표해 주신 세 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발표 내용 이제 잘 들었습니다. 앞에 뭐 발표 내용에서 말씀하셨고 여기 계신 뭐 강릉 시민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2025년은 뭐 강릉 지역에 108년 만에 뭐 최악의 가뭄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와 같은 이제 기록적인 가뭄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농업용수는 물론 이제 생활용수 전반에 걸친 그 수원 다변화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강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농업정공사는 이제 농업용수 수원 확보를 위해 그 지난해 가뭄이 극심했던 지역 중심으로 이제 간이양수용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 또 이와 병행해서 그 저수지 용수 절약을 위해서 이제 그 용수 절약을 위한 노력도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한번 좀 새롭게 좀 시도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농업정공사는 아마 농업용수 절약을 위해 이제 올해 영농구수 초기 이제 보통 저희가 물을 이제 영농을 위한 물을 3월 말 4월부터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아예 저희는 이제 매년 그 주 7일 동안 계속 농업용수를 공급했었는데 아예 그 작년에 좀 가뭄이 심했던 저수지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이제 간단급수를 먼저 실시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절약이 되는지 한번 좀 볼 예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봉 저수지를 이제 생활용수 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릉시에도 작년에 그 가뭄 겪으면서 아마 홍제 정수장 인근 그 치수장 같은 것도 좀 적극 설치를 하였는데 여기도 좀 적극 활용해요. 이제 오봉 저수지의 의존도를 한번 낮출 수 있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만 해도 좀 이 영동 지역에는 그 겨울철에 하면 눈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아까 발표 자료에서 보시지만은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이제 3월,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가 아마 그 기후 거기에서는 이제 그 용수량에서 아마 좀 빠졌던 게 저희가 작년 1월하고 2월 달에는 좀 노봉저수지 저수율이 한 60%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3월 달에 눈이 좀 오는 바람에 한 50cm가 와가지고 저희가 좀 가뭄이 해결됐었는데 사실 지금 근래 들어 과거만큼 눈이 내리지 않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올해도 작년 지금 올 겨울에도 거의 지금 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이 2월 말이나 3월 달에도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겨울 가뭄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그 우리나라는 서풍이 이제 주로 부는데 이 태백산맥을 비구름이 오면서 영서지방은 비를 좀 뿌려주다가 태백산맥을 넘어서 이 강릉지로 내려오면은 바로 그냥 구름이 싹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마른 구름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비가 이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가뭄 및 여름 가뭄을 이제 저희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농업정공사는 지금 저희가 그 총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3,000개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강릉지 저희 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4개인데 저희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공사의 시조가 이제 1908년에 옥구 수리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로서 이제 118년이라는 전통이 있는 그 공사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저수율에 대한 모든 수치가 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는 그 저수율이 좀 떨어지는 그 상태를 보고 저희가 이 정도면은 이 정도가 계속되면 가뭄이 예상된다 되겠다 저희는 싶어가지고 저희가 작년 7월 2일부터 저희는 가뭄대책 운영 상황실을 아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 저수지에 대해서 제한급수를 실시해가지고 물을 아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좀 실시를 했었고
그리고 뭐 하천 굴착이나 뭐 간이양수장을 더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실제로 저수지, 그러니까 가뭄이 이제 돼가지고 물이 못 보낸 데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그 비상 급수를 해가지고 좀 가동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수자원 관리를 더 좀 강화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가뭄이 심했던 저수지가 그러니까 오봉 저수지하고 사천, 그다음에 향호 저수지 요 세 군데인데 여기는 이제 아마 올해부터는 그 마을 주민들이나 그 뭐 이장님들부터 해서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사전에 홍보를 좀 해가지고 그 물을 언제까지 내리겠다 사전에 협조해서 주 5일 급수를 주 7일 급수를 지금 주 5일 급수를 먼저 좀 시행하고 그다음에 저수율이 만약에 70% 이상까지 내려갈 때는 주 4일 급수 그리고 저수율이 한 50%까지 좀 떨어진다 이러면은 주 3일 급수를 하는 등 아마 간단 급수를 좀 더 강화해서 유동적으로 좀 저희가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봉저수지의 그 하류부에 정수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수지가 이제 지금 오봉저수지 위에가 있고 물이 내려와서 다시 또 물을 모아놓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 물 양도 한 6만 톤 정도가 저희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저희가 그물을 풀기 위해서 그 양수장, 임시 양수장, 간이 양수장을 설치해가지고 3천 톤을 펐는데 지금 혹시나 모를 또 올해 가뭄 대비해서 작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추가로 양수기를 다시 설치해가지고 하루에 한 5천 톤 정도를 풀 수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준비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또 강릉시에서 그 오봉저수지 하류 구산보일련에 이제 또 거기도 이제 간이 양수장을 설치해가지고 하루에 10,000톤 정도를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곡면 쪽에도 저희가 이제 하루 5,000톤의 농업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추가 간이 양수장도 지금 대책을 하고 있어가지고 향후 있을지 모를 그 가뭄에 대해서도 올해 지금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아까 뭐 발표 자료도 이제 우리 계속 말씀하시듯이 이 강릉시의 생활용수가 너무 이제 오봉저수지에 너무 지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7%의 생활용수를 오봉저수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난해 가뭄이 심각해지기 전인 8월까지 강릉시가 오봉저수지를 하루 평균 약 9만 한 6천 톤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강릉시하고 계약을 이제 3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 용량은 7만 톤 정도입니다. 7만 톤 정도이다 보니까 이게 약 한 136%를 가져가는 수치인데 이제 앞으로도 발생될지 모를 이 가뭄을 위해서 이제 강릉시에서 홍제정수장 인근에 설치한 그 치수장을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아마 오봉저수지의 이제 원수 사용량을 약 7만 톤 정도로만 좀 준수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최대한 농업용수를 좀 아껴가지고 오봉저수지의 물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아까 국장님께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오봉저수지가 농업용수 공급을 다 2.2m 정도의 계거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누수율이 굉장히 좀 높다고 한 25% 이상으로 누수율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약 한 420억의 예산을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강릉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계거를 모두 다 이제 관수로 하러 해가지고 약 한 9km 정도를 지금 관수화로 합니다. 이제 그 관수화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근데 거기에는 그 말씀하신 그 스마트 관수화까지는 아직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수화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 농업용수에 대한 누수율을 좀 절약해가지고 확보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대책들이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가뭄을 겪으면서 조금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상 다시 할 텐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장기적인 대책이죠. 앞으로 이 오봉저수지를만 계속 의존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김고동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체 수원 뭐 신규 댐이 안 되면은 기존의 물고기 키우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그 강릉시가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대체 수원이 이제 반드시 개발돼야 되고 이로써 이제 오봉저수지의 생활용수 의존도가 50% 이하까지 낮추게 된다면은 강릉시의 일단 물 부족은 조금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여러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어떤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데 우리 아마 플로어에서도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분 정도 좀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은데 혹시 우리 조원철 교수님이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러지? 예. 혹시 우리 회장님 유철상 교수님 혹시 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오시기 전에 제가 아마 총회장 마무리 겸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는 저는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시작 자체의 출발점은 뭐냐면 비가 적게 왔다. 그리고 또 이러한 비가 적게 오거나 안 올 어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시공간적 차원에서 뭐 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더욱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 오봉댐은 현재 지금 비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강릉시에 약 한 87% 정도의 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이 농업용수댐인데 이런 농업용수댐에 강릉 시민의 전체의 어떤 용수에 대한 부분들을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담보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제 하신 분들의 그 말씀을 이제 쭉 요약을 해보면 아마 세 가지로 아마 크게 요약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또 올 텐데. 뭐 1년, 2년, 요번에 지난 경우에도 10월 달에 비가 와서 다행이지만 안 왔다면 이것이 몇 개월 지속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물그릇을 키우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물그릇을 키운다는 것이 이제 결국 물그릇을 키우는 방법들이 있고 결국은 수원에 대한 다변화일 텐데 이런 수원의 다변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도 전부 다 뭐 광역화를 하는데 왜 여기라고 무슨 뭐 우리가 광역화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라고 하는 그런 그 광역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새로 댐을 뭐 증고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증고를 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수원 다변화적 관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다음에 이제 오봉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봉댐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구조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필댐이거든요. 존형 필댐인데. 이거는 급격하게 수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함에 따라서 이 댐의 그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프레길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누구도 이 오봉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이런 부분 등에 대한 누구도 말씀을 안 하셔요. 이 콘크리트 댐도 아니고 필댐이기 때문에 흙댐이거든요. 그랬을 때 급격한 수위 저하와 상승에 따른 이 댐의 피로도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누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봉댐의 그 세프티에 대한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짚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수문학적 안정성에 대한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한 뭐 4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설계했던 이 오봉댐에서의 수문학적 설계 강우량이 얼마인지, 뭐 과연 PMF가 얼마인지, PMP가 얼마인지, 이 부분이 가뭄 이외에 또 홍수로도 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제 여러 가지 여수로를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4개를 설치를 한 것도 저는 참 다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을 활용을 해서 저수지 운영 룰과 연계된 용수 공급적 관점이 아니라 홍수 관리적 관점에서도 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오봉댐의 역할을 어떻게 이걸 좀 성능을 재평가를 하고 뭐 어떻게 이제 이걸 좀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 수안공사라든가 아니면 선진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댐 안전성과 관련된 성능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문학적 안정성은 곧 구조적인 안정성과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오봉댐의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틀림없이 그 부분들 일단 좀 짚어야 된다. 더불어서 이제 지금 수리꾼에 대한 문제가 지금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농업용 댐인데 왜 생활용수를 자꾸만 더 달라고 그래? 만약에 그 농민들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이게. 이런 수리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정확하게 지금 이게 좀 짚어진 상태에서 오봉댐에서의 를 다시 한번 틀림없이 재조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뭐 아주 미시적인 측면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오봉댐이 좀 다뤄지지 않으면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의견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서로 간에 같이 역할을 해서 도나 시나
또 이제 시에서도 이제 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거버넌스를 서로가 책임과 역할을 나누어서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아마 좀 많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저랑 좀 뭐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 참 물어봤어요. 이 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 강릉 사태 알고 있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비가 적게 왔고 뭐 저수지 뭐 조그맣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열심히 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해군 함정도 뜨고 뭐 헬기도 뜨고 뭐하고 해서 열심히들 했는데 그리고 얼마나 몇 점이나 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한 몇 점이나 줬을 것 같아요. 그분이. 몇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하여튼 그 이 상황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했니라고 했을 때 재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그 높은 점수는 뭐 이렇게 주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그 앞으로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도 뭐 그런 얘기들이 없어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탁 터놓고 얘기하고 하지 않고는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구하기가 어렵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우리 정교훈 교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강우대가 점점 좁아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점점 더 증폭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오봉댐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재조명과 서로 간의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아까 마스터 플랜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취약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놓았던 기후에 대한 영향이 그럴 것 같아? 그럼 어느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노출될 것 같지? 그럼 우리가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역량이 될까? 되면 그냥 레질리언스로 참으면 되는 거죠. 안 된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책을 해서 최소한의 어떤 회복력을 좀 갖추자라고 하는 수준까지만 해도 우리가 컴프로마이징이 돼야 되겠다 싶은 거 생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백승철 교수님께서라도 우리 유철상 교수님 오셨으니까 이거는 이 학자들이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기후나 같이 해서 이 취약성 평가에 대한 것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해서 그거에 기반한 마스터 플랜으로 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어프로치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뭐 제가 오늘 쭉 들으신 말씀을 종합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조원철 교수님 여러 가지 참 정말 좀 석학 중에 석학이시고 해서 오늘 오셨는데 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조원철입니다. 우리 도혜 국장님 참 고민 많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지금 용어를 쓰고 싶은데 쓰지를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제가 100분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봉댐만 죽일 놈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강릉 지역의 가뭄 다른 방향으로도 상당히 완화시키든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동해안 지역에 있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있는 6개 자치단체 전부 따로따로 돌고 있죠. 물에 관해서는 전혀 워터그리드가 없잖아요. 지금 왜 주고받고 하는 것을 동해안에 있는 6개 자치단체는 못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수자원공사 또는 우리 환경부 전부 워터그리드란 말을 쓰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영서지방에는 다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영동지방은 안 하고 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상북도는 동해안의 울진, 영덕, 영일까지 이미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이철을 지사가 지시를 했어요. 개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렵게 생각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강원도 동해안 6개 자치단체도 위에 3개, 밑에 3개 중간 정도의 그리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2개를 연결하는 백본을 하나 만들면은 주고받고 해가지고
계산하기 간단해요. 물값으로만 따지세요.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4년도부터 제가 준비해서 만들었던 법이고 제도가 전부 지금 아직까지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초기의 모델을 했던 것이 강릉 명주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봉댐의 기능을 제가 나름대로 잘 알고 있어요. 강릉 명주군에 있었던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라기로는 우리 동해안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6개 시군구 기관장, 그다음에 의회 의장님들, 도지사님들, 물론 요 국장님께서 실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좀 주관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주고받고 한 거 돈으로 간단하게 계산하세요. 돈으로 하세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평가가 되느냐. 아까 어떤 분이 물수지 분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수지가 아니고 그보다 폭이 더 넓은 물 가용성을 평가하는 WAI라고 합니다. Water Availability Index라고 하는 거. 물 가용성을 분석을 해서 이게 주간 단위를 하든지 일 단위까지 자치단체별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면 됩니다. 만들어야 같이 살아야죠. 누군 죽고 누군 왜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부 동해바다에다가 다 내려보냅니까? 이제 이런 협력 체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조금 용어가 뭐 해서 전라도 말로는 거시기해서 사용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시설 용량을 늘리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농어병 저수지라고 하더라도 4년 전에 우리가 호남에 문제 생겼을 때 농어병 저수지도 식수로 공급을 했습니다. 하면 돼요. 전부 제도적인 거 법태들이 때문에, 규정 때문에 지금 제가 규제기획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게 올라왔으면은 농업이고 뭐고 간에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여러 가지 물주머니를 크게 키우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 키운 물주머니를 서로 주고받고 나눠 쓸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우리 국장님 좀 더 고민하시고, 그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 가용성 WAI Y를 계산하면 그거는 일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자치단체별로요.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또는 특별히 이 관광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그 관광 수요, 또 재난에 태풍이 온다든지 다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이미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요로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공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내가 좀 새로운 용어를 들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발표하신 분 레인벨트라는 말 쓰셨죠? 레인벨트 제가 잘못 들었는지. 네, 레인벨트 맞습니다. 그게 AR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의 강이 있죠. 같은 얘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스카이리버하고 레인벨트하고 같은 말씀인데, 저도 아까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우리 정지현 교수님이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글쎄 아까 맨 처음에 발표하신 분이 아마 벨트니까 조금 좁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카이리버하고. 근데 나 같은 개념으로 봤는데 혹시 다른 뜻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조금 다르긴 하네요. 약간 다르긴 한데 제가 그건 또 새로운 용어라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돌발 홍수하고 급속입니까? 급성입니까? 익스트림하고는 조금 구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왕 하신 김에 이 문제는 해결하고 기초를 만들어 놓고 더 승진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저희들 계획됐던 것에 비해서 한 15분 정도가 좀 더 지났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2시간에 좀 쏟았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토론자들이 실무에서 전부 다 고민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2시간도 저는 좀 부족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뭐 시간도 이제 많이 단축이 돼서 역시 하여튼 시간이 좀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도 혹시 뭐 이런 자리가 또 모아져서 또 다른 학습과 교훈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만난 또 이렇게 토론된 이런 내용들이 부디 그냥 토론회로 그냥 끝나지 않고 이것이 아까 우리 조원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좀 정책에 좀 반영이 돼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실행에 좀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